야당의 지선 참패 후 충격파가 대단합니다. 지금 상황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홍준표가 사퇴를 했죠. 그리고 김무성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유승민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나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막 그 대리석에 새겨가지고 벽에다 걸어두고 싶어요. 홍준표 사퇴, 김무성 총선 불출마, 유승민 사퇴, 안철수 미국행. 죄송합니다. 근데 가장 임팩트 있던 뉴스가 바로 원외위원장들의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자한당 당사가 완전히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됐는데요.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딱 발표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여의도 당사에는 원외위원장과 당원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이라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홍준표 대표와 당 지도부 전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히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책임지고 홍준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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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들은요, 자유한국당 재건을 위한 선언문을 배포하고요. 홍 대표는 당권농단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당의 전통과 규정을 무시하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질스러운 언행에 대해서 또 보수의 품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데 대해서 네. 또 당을 국민의 조롱거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요.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52명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보도자료에 명단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네, 이전에 개포방송 진행하면서 윤 소장님이 분명 배우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출구조사 후 2시간 만에 이만한 사람이 모였다면 역시 누군가 준비를 했고 배우가 있지 않을까요? 유기준. 한 방에 그냥 바로 연결입니까? 그 한 방에 이렇게 단정하실 수 있어요? 네,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나는 명단에 이름 올린 적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네. 유기준만 빼고. 유기준만 빼고. 아, 이거 뭐 대놓고 얘기 안 그래, 그러면은 거의요? 그렇습니다. 그 유기준, 이분은 어떤 사람이죠? 홍준표가 예전에 친박을 청산한다면서 뭐 서청원, 뭐 엄용수 등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서 당협위원장 62명을 대표 교체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희생양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반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기준이었고요. 유기준은 그때 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도 홍준표의 언행을 꼬집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각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기준은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기도 했는데 떨어지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경필이 폭로했던 그 친박 구인회, 네.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친박 구인회, 이른바 진박 구인회의 멤버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유기준이라고 했는데 유기준이 것 같다는 뜻입니다. 유기준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배후에. 네. 분명히.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나 그런 이름 올린 적 없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그 사태는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배후에 있는 거죠.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배후에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에게 지금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완전 자당 개난리죠. 내에서. 개난리. 응? 자, 지져봐요. 다 지져보자. 왈! 왜 안 지져? 왜 나만 지져? 이 중진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엄청나요. 그냥 1시간만 기다리면 계속해서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중진들의 발언을 좀 살펴볼게요. 중진들의 발언들은 그냥 오늘 하는 얘기 다 거의 다 비슷해. 홍준표 대표가 막말 뭐 사당화 사천 이런 거 해가지고 당이 망가졌다는 얘기, 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막말 논란을 벌이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버림받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3성급 이상 중진들은요, 긴급 중진회의를 갖고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지방선거 이후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준표에게 반발하고 있는 중진들의 그 구심점이 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김무성이죠. 그냥 또 한 칼에 김무성입니까? 네, 김무성입니다. 그 많은 그 의원들이 김무성에게 비상대책위 위원장 등 당의 전면에 나서줄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또 김무성의 핵심 측근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중진들이 그런 요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김무성이 전면에 안 나설 뻥입니다. 이 동네 쿠세죠, 쿠세. 버릇이요? 예. 예. 그냥 뭐 곧 나설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김무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나부터 내려놓겠다.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가치와 민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몰락했다면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자기 희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책임과 희생을 강조했어요. 책임과 희생.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무슨 의미일까요? 희생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중진들도 불출마해라. 출마하지 절대 마라. 내가 먼저 희생할 테니까 너희도 희생해. 희생이 키워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희생의 이게- 키워드. 이게 희생, 불출마가 희생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책임은요? 책임은 당대표 선거에 내가 나가겠다 이거야. 그게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자한당을 책임지겠다. 자, 이로써 김무성은 지금 당권 경쟁에 제일 먼저 스타트 라인을 끊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명분을 쥐고 당권 경쟁에 제 일보를 디딘 거죠. 명분 괜찮죠? 그 이제 책임과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냥 포장은 했지만 총선은 불출마하지만 당 대표는 나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총선에 불출마를 그냥 공짜로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분열된 보수 정당의 새로운 재건을 위해서 바닥에서 헌신하겠다. 바닥에서 헌신한다. 정치인들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거의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난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제일 꼭대기 위해서 당대표 자리를 자기가 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수당 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그 정계 개편의 중심에 내가 딱 쓰겠다. 그렇죠. 당권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정계 개편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라는 얘기죠. 자, 김무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정당에 갔다가 복당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김무성의 장점, 본인이 내세울 명분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른정당 의원들을 로스 없이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김무성의 특징이 그 친박들에게도 친화력이 있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바당도 흡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를 해야지. 이게 앞으로 김무성의 스탠스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이런 전략, 김무성 전략은 그 실제로 자한당 내부 구성원들한테 꽤 설득력이 있겠어요. 제가 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무성이 실제로 사실 많이 망가졌잖아요, 최근에. 그 노룩 패스에다가 뭐 이런 걸로 많이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어떤 면에서는 홍준표와 캐릭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홍준표는 그냥 웃긴 건 좀 비슷하지만 둘 다 웃기긴 하지만 그러나 웃기는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네. 방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룩 패스니 뭐냐면서 망가졌다고 하고 또 옥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벌써 한참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잘한 게 뭐냐면은 아무하고도 안 싸우고 조용히 실력을 닦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을 아끼는 것도 굉장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또 그 사이에 홍준표는 막말 파동을 연이어하면서 자기 온몸에 똥을 묻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대비게 되죠. 한 그러니까 10m 딱 떨어져서 김무성 가만히 있었고. 빛나는 침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무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적 선택을 그동안 해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유기준, 김무성. 또 홍준표 때리면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김태흠 최고위원입니다. 김태흠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원 사퇴. 대단한 희생같이 보이지만 결국 한두 달 있다가 또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 대선 참패 후 과거 반성으로 시작해 뒤떨어진 보수 가치를 버리고 시대에 맞는 보수 가치 재정립을 선행했어야 된다면서 홍준표를 막 극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이란 낡고 부서진 집을 부수고 새롭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할 때라면서 재창당을 주장합니다. 재창당. 재창당. 또 이름 바뀌는 거야? 이름 바뀌는 거죠. 뭐 별게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하다못해 이 정치 신세계 녹음하면서도 입에서 계속 헛나와요. 새누리당 나왔다, 한나라당 나왔다, 자한당 나왔다가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구만요.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두 명 마스코트를 끼워 넣으면은 또 새로운 정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심지어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자도 홍준표 때리게 나섰다고요? 네, 뭐 젊은 분들이 계속 우리를 비토하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하면서 이 선거운동 과정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당 안에서 환골 탈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제3지대 보수 범보수가 다 뭉쳐서 새롭게 재창당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통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에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되겠어? 근데 무슨 뜻이냐면 그거 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바른정당하고는 안 합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순혈 친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동네 영감들 몇 명 데리고 오는 거가 되겠네요. 네, 뭐 빅텐트론 구성할 것 같은데 바른정당을 배제하는 빅텐트론을 꿈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홍준표 당대표 난사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까? 홍준표가 오우 뜨끔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광역 저격을 시도했는데요. 오늘 얘기 중에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네. 홍준표가요.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막말 뭘까? 우와 존나 궁금해. 자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제일 궁금하다. 의총에 술이 취해 들어와 술주정 부리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 해먹고도 중립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과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부터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후 외환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와, 진짜 명문입니다, 명문. 근데 정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막말이라고 하지만서도 이거는 막말이 아니라 천하의 명문이 아닌가? 천하의 명문이죠. 천하의 명문. 아, 근데 또 이 사람들이 홍준표가 사실은 광역을 저격했지만서도 그 한 발 한 발이 다 누군가를 겨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핀포인트 저격입니다. 사실은 광역이 아닌 거였죠. 광역이 아닙니다. 진짜 스나이핑인 거죠, 진짜. 네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 그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다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저는 홍준표도 다음 당권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얄미웠던 사람들을 저격한 게 아니에요. 나를 흔들었던 사람을 저격한 게 아니라 라이벌들을 저격한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라이벌이다. 잘 보인다. 네. 아하. 너희들은 나한테 이 저격으로 내상 받고 당권 투쟁에서 짜져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건데요. 자,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일단 용의자를 좁혀야 되겠죠? 진짜 궁금합니다. 네. 자, 한 명 한 명 누구일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피의 어림짐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께서도 재미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고관 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한다. 윤상현. 오! 윤상현은요. 2015년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한다?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국회 출석률이 완전히 바닥급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럴듯하죠? 네. 자, 그리고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저도 이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참 조심스러운데요. 네. 한성규. 한성규가 문방위 위원장 시절을 할 때 국감장에서 누구에게가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뉴시스 사진 기자가 촬영해서 기사로 보냈어요. 보도가 나왔는데 시끌시끌했죠. 연인에게 보내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한성규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생의 사고를 냈을 때 한 여성이 타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닐까라는 짓궂은 추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문자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뻐. 응?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늦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예.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의총에 술이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이거 김태흠 아니면 권성동 같은데요. 느낌이. 네. 김태흠은 아까 또 먼저 홍준표 당대표를 때리기도 했었죠. 네. 자, 그럼 자한당 의총에 들어가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근데 이렇게 다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를 좀 해봤어요. 네. 평판 조회를 해봤는데 이분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아니다. 그분은 아니다. 그분은 진짜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지웠더니 요 두 사람 남네요. 그럼 윤가표 소장님, 혹시 야당 쪽에도 이른바 빨대가 있으신 겁니까? 이거 빨대 없이 방송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멋지다. 네, 아니면 미안해요.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사실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인데 제가 그냥 이건 찍어봤어요. 홍문정. 아님 말고
이건 그냥 찍은 거죠? 네, 이건 그냥 찍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범위가 너무 넓어. 그렇죠. 그 사실 그 국비로 이렇게 해외 나가고 이러는 게 옛날에는 정말 자유로웠고요. 아무 그게 없었었고 요즘은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건수 만드는데 오만 건수들을 다 만들어요,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 건수.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찍기가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뭐 거의 다인데 어떻게 찍었냐면은 다른 질문에 안 들어있는 사람을 골랐어요. 홍준표랑 사이가 안 좋거나 라이벌인 사람들 중에서 남은 게 홍문종밖에 없네. 자,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저는 이분 누군지 알겠어요. 맞춰봐요. 자, 김무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이 문제 푸는데 되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는데 사실 김무성은 친홍파와 연대를 했고 지금은 이해관계가 달라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박이었다고 했다가 박근혜하고 맞서 싸웠다가 또 친박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때 달라요. 또 김성태 원대를 만나서 원내대표 강길부랑 같이 강길부 얘기를 꺼내면서 뒷담화 갔던 거 우리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또 바른정당 사람들하고 잘 통하죠. 그러니까 친박이 됐다 아니랬다. 옥새 들고 튀었다가 돌아왔다가. 요게 바로 카멜레온처럼 하루에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예, 정확히 표현하면 48시간에 한 번씩 변하는 거죠. 아, 그런 얘기 김무성의 모든 결단은 48시간을 지나가질 못하니까. 72시간 법칙이라고도 네. 있었고요. 네. 그래도 막판에 저기 박근혜 탄핵 발의할 때 김무성이 정말 큰 공을 세웠죠. 아, 물론이죠. 네, 저는 정말 그거 하나로 김무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까방권을 발행해드렸습니다. 혹시 후원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후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따뜻한 사랑의 문자 하나는 보내드리죠. 네,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자,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아우, 이거 잡느라고 진짜 시간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과제였는데 너무 애매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기준 뽑습니다. 일단 수차례 하고도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일단 유기준 4선입니다. 네. 그리고 친박 행세로 공천을 받았다라고 했죠. 친박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항상 자기가 중립이라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 지난 그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면서요. 더 이상 친박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게 친박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항상 중립이고 당의 화합을 위해 더 이상 친박, 비홍, 친홍 아예 그냥 개파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말자. 왜? 도둑이 제발저려. 자기가 친박이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참 유기준 외에는 요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나경원. 얼굴. 경력을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퀴즈였는데 검찰 출신인 홍준표가 경력을 인정한다. 그러면 교수를 인정할까? 아니면 뭐 공무원을 인정할까? 임명직을 임명할까? 판사입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모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소신 없는 거는 뭐 나경원 특기죠. 네. 바른정당 가르다가 변덕을 부리기도 했고 그리고 딱히 이념이 없어요. 그리고 나경원은 좀 강자에 붙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정치 생명 연장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녀의 정치 이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홍준표 당대표 역시 내공 있으시다. 그죠. 이 한 줄 한 줄로 그 정치인을 모두 다 명확하게 맞습니다. 저기 정의를 내리네요. 나경원의 인생 전체를 딱 요 한 줄로 한 줄로. 대단하죠. 홍준표 당대표님 페이스북 하지 마시고 트위터로 넘어오세요. 140자로 잘하실 것 같아.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기자들이 정치인들이 무슨 그 발언을 하면 다 페이스북에서 인용하는데 트위터에서 인용하는 경우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다 페이스북을 하는 것 같아. 네.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초선 5명이 모여서요. 자유한국당 초선 5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중진 의원들 정기 은퇴를 촉구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이 5명이 누구냐면요. 정종섭, 김순례, 김성태, 성일종, 이은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성태는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5명 중 1명이 분명하다. 괜히 가만히 사람 때리겠어요? 자기 집 때린 사람 때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중에 리더이자 간판 스타가 바로 성일종 의원이다. 저는 성일종을 꼽습니다. 여기서. 네, 성일종. 네. 그리고 이 5명의 특징이 친박 중에 친박입니다. 친박 중에 친박. 어쨌든 반대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 젊은 리더를 깐 거죠. 네. 야, 정말 이 자유한국당 내 비례 중에서도 리더라고 그러는 성일종 의원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 야당 리포터가 왜 그래? 자, 맞건 틀리건 흥미진진한 예측이었고요. 재미로 들어본 겁니다. 어디까지나. 네. 자, 또 시끌시끌한 이야기가 또 있죠. 네. 나름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뉴스타운에서도 살생부를 내놨다면서요. 근데 뉴스타운의 간판 컬럼니스트 김동일 씨가 자유한국당 해체론과 더불어서 정기 은퇴 필수 5인방을 지목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와 은퇴 필수 5인방. 이유는 뭐고 기준은 뭡니까? 싸울 줄 모르는 살찐 돼지들의 정당이다. 자기들만의 개파를 위해 이전 투구를 벌이던 정당은 아예 없어버리는 새 출발. 왜 이래 뿜었어. 네, 4분 오열돼서 흩어진 자유우파 진영을 통합하여 단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계에서 은퇴할 5인방을 딱 뽑아줬습니다. 왜 웃었냐면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전멸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왜 보수 언론은 요즘 온오프 중간이 없어요? 아씨 뭐 좀 안 하면 다 없애버리래. 그 정도로 멘붕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뉴스타운은요 보수 언론이 아니라 극우 언론입니다. 그거 언론. 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5인방. 첫 번째는 김무성을 뽑았습니다. 김무성을 뽑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명문장가예요. 오늘 패배의 출발점은 김무성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불화로 촉발된 옥세런 사태. 얘는 옥세런이라고 네, 불러요? 옥세런. 탄핵 동조. 김무성은 오늘 밤 자살해도 된다. 오! 와, 이거 말이 너무 세다. 아니 그것들은 원래 그런 거야. 야, 이거 쿠키런이 생각난다. 쿠키런, 옥세런. 해가지고. 자 2위는 홍준표입니다.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홍준표는 자유우파 부활을 위한 재단에 올라야 한다. 죽으라 소리군. 네. 또 서청원인가 누굽니까? 3위가 서청원인데요. 네. 친박의 대표 주자로서 책임을 지고 아름다운 은퇴를 해준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은퇴이다. 서청원이 그렇게 많이 미워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네요. 그 또 다음은요? 네, 유승민입니다. 김무성의 버금가는 괴수급 주범이다. 합리적인 보수라는 좌파 언론들의 꼬임에 넘어가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우고 이번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으로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하며 보수 파멸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웃겨. 그들이 보기에는 얘가 합리적인 보수로 보이나 봐. 한 개도 안 합리적이거든. 근데 좀 왠지 저는 느낌이 들켰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이고. 맞아요. 바른미래당으로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뭐 무엇보다도 여기 맨 마지막 문장 보수 파멸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맞잖아.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 누굽니까? 조원진입니다. 보수 대통합이란 큰 그릇에는 조원진 같은 쫌팽이는 어울리지 않는다. 쪽박은 깨졌다. 아직도 깨진 쪽박을 들고 한국당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기꾼이다. 조원주로 왜 이렇게 또 빅딜을 하지? 열심히 그 아스팔트에서 그 뒹구르는 분인데 이렇게. 아유, 다 이유가 있죠. 아, 그런가요? 이쪽 개파를 좀 세분화해서 보면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안 된다는 5명의 공통점은 뭡니까? 신의식파예요. 뉴스타운이 신의식이랑 스탠스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극우 정치인만 보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바미당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대한애국당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유력자들을 다 날리는 게 이 글의 칼럼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타운 식으로 하면 이 5명 외에도 속옷밥으로 날아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누가 새로운 보수의 리더가 된다는 거죠? 김진태. 으아! 여기는 이제 김진태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 자기와 친분이 있는 그 태극기 파리 세력들을 전면에 서게 하려는 게 뉴스타운의 목표고요. 이게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아스팔트 투사. 예. 이게 김진태입니다. 그 김진태가 아스팔트에 자주 나와줬다 이러는 거죠, 일단.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서로 또 얼굴도 알고 친하기도 하고 뭐 몇 번 술도 하고. 뭐 그랬겠죠. 네.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아이템플, 나선현 학습, 빨간펜 교습 정말 감사드리고요.